네, 우리 인간들 직립보행 때문에 손과 발이 많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누릴 수 없는 숱한 어떤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요. 현재 와서는 오히려 이 문명 때문에 목과 등이 또 휘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이렇게 휘어지고 있는 건강을 바르게 세우는 법 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윤광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자면요, 허리와 목 디스크 환자 중에 20%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대 여성분들이 또 그만큼 많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목 디스크 하면 이제 노화에 따른 질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제한을 좀 넘어섰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목 디스크 질환 환자 중에서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대가 2011년에는 17% 정도였는데 네. 2014년에는 30% 정도로 약 13%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제 외래에서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시술이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네.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그런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원인일지는 대충 짐작은 되는데 잠시 후에 또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은 네. 이렇게 저절로 눈이 감기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일어나면 뭐 뒷목도 뻐근하고 이런데 사실 이게 장기간 이렇게 좀 지속이 되다 보면은 목 건강에도 아주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피곤해서 자꾸 목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목이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좀 더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나쁜 생활 습관과 또 나쁜 건강이 점점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목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진통제도 소용이 없는 두통, 네. 이게 목 디스크가 원인일 수도 있다가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원인일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예. 네. 두통 중에 특히 목과 뒤통수 쪽에 통증을 느끼는 후두부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경추성 두통입니다. 네. 이런 경추성 두통은 목을 과도하게 굽힌 상태에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경우에 목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는 경우나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추성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가 모두 두통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네. 위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목 디스크 환자,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까지도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떨까요? 네, 빨리 올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네. 저희가 목, 허리라고 따로따로 부르니까 사실은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원래 목, 등, 허리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도 한쪽의 균형을 잃게 되면은 양쪽이 전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목 증후군, 만성 코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가 질문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일으킬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네. 예. 목뼈 바로 앞쪽에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가 통하는 기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목의 자세에 있을 때 가장 공기가 잘 통하게 되는데 목의 자세가 나빠서 앞으로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뒤로 과도하게 젖혔을 때 이 기도가 좁아지면서 코를 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OX 퀴즈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봤고요. 네. 서당계 3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척추가 우리 몸에 33개 있고 목뼈가 7개라는 사실까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시간이 시간인 만큼 우리 척추의 그 모형하고요. 어떤 역할까지도 조금 더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은 저희 척추가 목에 있는 경추, 네. 그리고 등에 있는 흉추, 허리에 있는 요추를 합쳐서 척추라고 하고 이 척추는 골반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추는 총 7개의 뼈로 되어 있고 그 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부르는 물렁뼈가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뼈와 뼈 사이마다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추는 요추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개수가 2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추를 둘러싸고 지지해주는 근육이 요추보다 적기 때문에 약할 수가 있고 움직임이 많아서 변성이 오거나 퇴행성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허리보다는 목이 개수는 많지만 오히려 더 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경추 사이에는 우리 몸으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뇌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이 경추의 정중간 부분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고 각 경추의 마디 사이로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을 반을 잘라서 단면으로 보시면 정중간 부분에 온몸으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고 각 옆으로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부분에 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모든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팔의 증상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다른 증상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아까 우리 목에 이 뼈가 7개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기린이 엄청 목이 길잖아요. 길죠. 네. 근데 기린 목뼈도 7개래요. 걔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은 뭐 기린이나 사슴처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린은 너무 심하지만 그게 그 가늘고 좀 이렇게 긴 목을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미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건강에도 좋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네, 목이 길고 가는 여성분들 중에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외래에서 저에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목이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 주변에 목을 지지해주는 근육들이 굉장히 가늘고 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목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일자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이 일자로 뻣뻣해지니까 길게 보일 수밖에 없고 목 주변이 가늘기 때문에 더욱더 길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목이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목의 병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목 강화 운동을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뼈가 7개, 이제 8번부터는 이제 등뼈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등뼈 하는 8번이 목뼈의 역할을 해서 목이 더 길어 보이나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몸통에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네.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잘못된 상식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보면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목줄은 관리 정말 맞아요. 많이 하세요. 뭐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도 맞아요. 된다고 네.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목에 생길 수 있는 미용 이외의 어떤 질환들 좀 더 깊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살이라는 거는 구부리면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것이고요. 예, 목도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 정상적인 자세를 했을 때는 그렇게 목에 주름이 생기지 않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닌 바르지 못한 자세를 취해서 특별히 고개를 과하게 숙인다든지 네. 하면은 목에 주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게 맞아요. 패이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에 정상적인 목의 자세가 아닌 일자목이나 이제 거북목 같은 것들이 네.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목에 원래 C자 커브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목을 굽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자세를 계속했을 경우에는 목이 일자로 뻣뻣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앞쪽으로 쭉 뻗는 거북목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에 이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디스크가 변성이 되거나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2번째는 변성된 디스크로 인해서 목 자체가 약해지게 되면 그 목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뼈나 인대들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꺼워진 뼈와 인대들이 또한 신경을 눌러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디스크가 변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디스크라는 것은 중심부에 젤리 같은 몰랑몰랑한 구조물이 있고 예. 그 사이를 고무 밴드 같은 밴드들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타이어가 왜 오래되면 몰랑몰랑하던 것이 딱딱해지다가
찢어지듯이 그 외부에 과한 압력이 가해지면 이 부분들이 딱딱해지면서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안쪽에 있던 젤리들이 점점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밀려나오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래서 목 디스크의 증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목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본인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집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화면이 너무 내 눈의 위치보다 너무 낮아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과도하게 네. 숙이는 경우에 목의 정상적인 커브가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파에 비스듬하게 앉아서 TV를 보게 되는 그렇죠. 경우 이런 경우도 목과 등까지 과도한 무리가 가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주무실 때도 옆으로 누울 때 베개를 너무 높게 뱉거나 베개를 너무 낮게 베는 경우에는 목이 꺾이면서 정상적인 바른 자세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목의 디스크가 나빠지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목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게 뭐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막 두통까지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요즘 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 관리를 잘못하면 이 건강이 이 성대까지도 무리를 줄 수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음성하고도 좀 관계가 많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래를 프로로 하는 성악가들 생각해 보시면 노래할 때 항상 턱을 당기고 네. 바른 자세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 공기의 흐름이 잘 유지가 되면서 노래가 잘 나오게 되는 건데요. 고개가 너무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뒤처지면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노래가 하기 쉽지 않고 또 고개를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리는 경우에는 등까지 구부러지면서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폐활량에도 그 아마 영향을 미치는 그렇네요. 부분이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설명을 좀 붙여주실까요? 그 근육이 꾸부정하게 되면서 이 폐를 우리 정상적으로 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것들이 제한이 오게 되는 예.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라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순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꾸부정한 자세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호흡이 딸리게 되는 거죠. 어떤 목에 잘못된 자세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짧게나마 짚어봤는데 네.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 그렇죠? 목 디스크 탈출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경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추에는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 외에 온몸으로 가는 신경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눌리게 되면 어깨, 팔 증상뿐만 아니라 다리와 배변에까지도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목에 병이 있으니까 당연히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만약에 목을 뒤로 젖히게 되면 더욱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목을 구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거북목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어깨가 욱신거리거나 팔과 손이 아프거나 팔이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경에는 감각을 전담하는 신경도 있지만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내 마음 같지 않게 걸을 때 휘청거리는 그래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방광이나 항문의 괄약근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서 대소변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호소하시는 건데요. 이런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만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깨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처음에는 50견이라고 알고 50견 치료를 열심히 하지만 낫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집에서 한 가지 동작만 해보면 아 이게 목 디스크구나, 오십견이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인데요. 아픈 쪽에 어깨가 아픈 쪽에 팔을 목 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네. 들어 올리면서 통증이 점점 감소되면 어.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아파서 못 들어 올린다. 아니면 들어 올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 하시면 오십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을 들어 올리는데 통증이 감소한다는 건 왜 목 디스크가 나타나는 건지 그 네. 예. 신경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 쪽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목에서 딱 잡아주고 있으면 팔을 밑으로 내렸을 때 고무줄이 더 당겨지고, 팽팽해지기 때문에 네. 통증이 더 심해지고 예. 이거를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런 팽팽해졌던 고무줄이 느슨하게 되면서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팔로 이제 목 디스크와 오십견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앞서 봤던 여러 가지 뭐 팔저림이라든가 그 다양한 증상 같은 예, 경우는 예. 뭔가 자가 진단으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진단법을 통해서 이건 목 디스크다 이렇게 확진을 받게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증상이 병에 따라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처음 만나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묻게 네. 되고요. 예, 예. 만약에 그 증상이 목 디스크와 관련된 증상이다.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진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 외래에 오시면은 저희가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진찰을 하게 됩니다. 요 검사가 어떤 거냐면 아까 팔을 들러 올렸던 거와 비슷한 위치인데요. 네.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압력을 주어서 눌렀을 때 환자가 평소에 호소하던 그 증상이 유발된다면 목 디스크라고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목에서 신경이 나와서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어디에 눌리든지 팔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손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눌리는지를 보는 검사가 바로 근전도 검사입니다. 네. 금전도 검사를 통해서 목에서 나온 신경이 목 외에 팔이나 어깨에서 눌리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면 주로 하는 검사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예. 네. CT, MRI. 요 검사는 엑스레이는 일자목인지 거북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고요. CT나 MRI는 정말 디스크가 있다면 그 디스크가 어느 위치에 얼마나 큰 사이즈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척추강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지 아니면 흘러가다가 막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CT나 MRI 상에서 그렇게 심하게 신경이 눌린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데 환자분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구나 예. 하는 거를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외래에서 항상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CT 찍었으면 됐지 왜 MRI를 찍냐, MRI를 찍었으면 됐지 왜 CT를 찍냐 하시는데요. 그렇죠. CT를 찍는 이유는 CT는 기본적으로 뼈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뼈가 아닌 조직은 다 회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솜사탕처럼 나온 것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뼈가 아니고 젤리 같은 네. 물렁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보이게 되고 이거를 연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스크가 삐져나온 게 오래되면 그 부분이 뼈처럼 딱딱하게 되고 그것이 이 사진에서 보듯이 하얗게 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연성이냐 경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어느 쪽이 MRI고 어느 쪽이 CT인가요? 이 두 개 다 CT입니다. 이건 두 개 다 CT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촬영을 통해서 그 또 상태를 또 확인하고 계신데 네. 하나 또 이게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요. 목 디스크 탈출증하고 다른 질환하고 이것도 약간 혼돈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아마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란 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똑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손이 저린 것도 목 디스크 때문에 저릴 수도 있지만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린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음.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려서 팔과 손이 저린 팔꿈치 터널 증후군 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외래에 얼마 전에 왔던 환자분인데 군인이었습니다. 예. 군장을 메고 오랜 시간 행군을 한 다음에 어깨가 못 올라오는 마비가 왔습니다. 예. 그 환자는 군장을 멜 때 이 군장 무게가 이 목에서 어깨로 가는 이 신경을 짓눌러서 여기서 마비가 온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이거는 목 디스크가 아니고 상완신경총 마비라고 진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 하나가 저림에 있어서 원인들이 될 수 있는 부위는 목부터 시작해서 뭐 어깨, 네. 네. 팔꿈치, 손목까지 다양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을 가지고 그 부위를 찾아내는 것이죠. 예. 네. 네, 이제 목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이제는 디스크하면 무조건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수술까지 가기 전에 조금 더 빠르게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좀 손쉽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와 병의 심한 정도입니다. 예. 당연히 모든 환자들을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술 이외에도 다양한 비수술적 방법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에 수술을 할 정도 심하지 않는 환자들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신경주사 치료입니다. 신경주사 치료는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 때문에 눌려서 예민해져 있고 염증이 생긴 염증을 없애주면서 그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찍었던 CT나 MRI를 통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이런 방사선이나 CT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신경소형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나온 경우보다는 디스크가 심하지 않지만 오래 지속돼서 유착이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 이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요. 네. 이 관 안쪽이 주사 바늘처럼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약물을 주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목을 통해서 이 가느다란 관을 우리 병변에 위치시키게 되고 네. 그 부분에 유착을 풀어주면서 염증을 없애주는 약물을 여기에 주입시키게 됩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시술이 잘 되었는지 유착이 풀렸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영제라는 특수한 약물을 사용하는데 네. 이 약물은 우리가 밖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퍼지는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약물이 주변에 유착된 곳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시술 후에 우리가 이 조영제를 주입하면 이 위아래로 옆으로 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아 유착이 해결됐구나라고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